안녕하세요. 시티즌 디벨로퍼 시리즈 RPA 소개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RPA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RPA가 어떤 점이 좋은가, 그리고 RPA는 어떤 작동 원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RPA는 디지털 워크포스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업무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데모 화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개를 받으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쫓아해서 화면에서 수행을 합니다. 사람이 작동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화면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건들이 좀 필요합니다. RPA가 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정형화된 규칙을 가진 업무여야 되고, 또 장시간 반복적인 업무가 어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직원들이 수행하고 노동 집약적인 반복 업무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물론 다수의 직원들이 아니라 나만 쓰더라도 그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도 자동화의 업무 중에 하나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 부분을 보시게 되면 후에 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도 아마 안내를 받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스크립트로 작성을 하게 되면 누구나 손쉽게 그 봇들을 스크립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PC 혹은 다른 PC에서 그 업무들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다, 사람의 고유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그런 창의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판단이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RPA에 적합하다고 보진 않고 있고요. 만약에 그 판단의 배경이 어떤 정형화된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10보다 작다 그랬을 때는 이런 업무를 하세요, 10보다 크게 되면 저쪽에 있는 업무를 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업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은 이제 R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RPA의 장점은 총 4가지 정도라고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업무 시간,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을 절감을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와서 어떤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에서 이제 문서들을 추출을 해서 그 부분들을 엑셀이나 이런 오피스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가공을 한 다음에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자동화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업무 시간을 이제 절감할 수 있죠. 아침에 왔을 때 커피를 한 잔 더 먹으면서 오늘 어떤 일들을 좀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업무들을 시간을 이제 절감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생산성도 같이 향상이 될 수 있겠죠. 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업무적인 생산성도 같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업무의 정확도가 향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파이낸스 팀이나 그런 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돈을 다루시는 그 업무에 속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0, 1 자릿수에 따라서 사실은 업무적인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2번, 3번 아마 보면서 업무 정확도를 지금까지 맞춰 오셨을 텐데요. RPA 같은 경우는 이 업무 정확도가 굉장히 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적인 정확도도 향상이 되고, 그에 맞춰서 이제 여러 번 체크해야 되는 반복적인 작업들을 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생산성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측면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제일 좋은 그 이유입니다. RPA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이 보다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자 하는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업무를 대체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일반 사람의 직원은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혹은 기존에 하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지 않았던 업무가 필요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업무라면 사실은 할 필요는 없지만,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그 일을 하게 됐을 때 많은 가치들을 갖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었던 업무 때문에,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하지 못했던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업무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들 같은 경우는 로봇이 대체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의 업무를 도와드리고, 이제 사람은 본연의 그런 창의적인 업무들, 가치 있는 업무 중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점들을 RPA를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입찰이나 개찰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입찰건이 하루에 뭐 100개, 200개씩 이제 입찰건이 올라오는데 우리 회사에서 이 입찰건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찰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입찰이나 개찰 관련된 부분들을 매일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사람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기존의 업무였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업무적인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는 이제 업무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 정해진 시간에 RPA가 돌아서 이것들을 어떤 특정 컨디션에 맞춰서 이제 즉시 보고를 해야 되는지, 빠르게 이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즉시 보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입찰이나 개찰건을 정리를 해서 사람한테 결과물들을 이제 보고해주는 그런 이제 사례로 이제 바뀌는 케이스가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하게 되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들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람 그 본연의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써야 되고 그에 반해 업무적인 만족도가 이제 높지 않았는데 이걸 자동화하고 사람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좀 더 면밀하게 우리 회사의 목표하고 얼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ROI,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가성비죠. 가격 대 성능비가 굉장히 좋은 업무였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는 업무 중에 하나였다고 하면 이 두 번째 사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조사 담당자의 그 고충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힘든 그 삶의 질의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에 전화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경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조사 담당자, 이 ROI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조사 담당자분의 업무 시간을 많이 줄여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케이스 때는. 근데 이 경조사 담당자의 삶의 질 문제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디지털 워크포스, RPA가 이런 정보들을 대신해서 수신하고 조화 발송이나 화환 발송을 대신하고 또 조의금이나 축의금에 대한 취합 과정들을 대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경조사 담당자분의 시간적인 부분, 세이브되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삶의 질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 담당자분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하고 실수로 조화나 조기, 이제 용품 발송 업무가 지연되는 그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기존에 사람이 하고 있었던 업무지만 이걸 대체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RPA는 어떤 점이 좋아서 요즘에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제일 기술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자동화 툴들은 대부분 어떤 API나 아니면은 특징적인 기술을 쓰는 어플리케이션하고만 작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 같은 경우는 이제 GUI 기반의 그런 것도 같이 작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GUI 기반으로 이제 요즘에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RPA 봇도 GUI 기반으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업무 화면이 그대로 로봇이 쓰고 있는 화면에서도 떠오르게끔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동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값들을 갖고 온다던가 값들을 갖고 입력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이제 GUI 기반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꼭 GUI가 아니더라도 API에 관련된 부분들, API라고 하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하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실제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에서 띄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API 그 호출을 해가지고 이 호출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 제공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어는
GUI 방식과 API 방식을 모두 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절히 엮어서 이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동화를 이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환성 측면에서 지금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제약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었고요.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그 정성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생산성,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보다 높은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이제 갖고 올 수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로봇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 시간을 절약해 주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는 기존의 대고객 상대 업무를 보다 빠르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고객의 만족도를 이제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직원도 만족도 향상이 RPA의 저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걸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일에서 벗어나서 좀 더 창의로운 일들, 지금까지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 우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을 내가 어떻게 업무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너무 많은 반복적인 작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까 이제 그 경조사 처리하는 일처럼 어떻게 보면 좀 업무적인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런 업무들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직원들의 만족도도 이제 향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저희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PA는 세 가지의 이제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컴포넌트 중에 이제 중앙화된 관리 모듈이 컨트롤 룸이라고 불리우는 그 관리 모듈이 있습니다. 그 관리 모듈에서는 이 로봇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언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어떻게 보면 RPA 소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면, 뒤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은 RPA를 직접 개발해보고 어떤 명령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제 배우실 겁니다.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확장성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시장의 가격 조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격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불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사를 하루에 한 번씩으로 바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한 작업량이 이렇게 증가했을 때 사람은 빠르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확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고 계신 그런 업무들을 좀 더 빠르고 빈도수를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제약사항 없이 좋은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호환성에 대한 부분도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이나 새롭게 API를 제공하는 신규 어플리케이션에 관계없이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약사항 없이 RPA의 장점들을 모두 다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런 장점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ROI나 가성비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장점들을 가져가고 있는 게 이제 RPA가 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걸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RPA는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듈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제 컨트롤 룸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요. 이 안에서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 중앙화된 관리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작동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떤 조건에 해야 되는지, 유저 계정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볼 건지, 어떤 작업들이 성공을 하면서 돌았는지, 혹시나 실패를 했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를 했는지, 다양한 그런 목적 때문에 컨트롤룸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화된 일종의 로봇의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분이 로봇들의 활동을 전부 다 체크하고 상태를 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할 수 있는 모듈이 컨트롤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왼쪽에 보고 계신 봇 러너나
아니면 봇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PC겠죠. 뭐 랩탑이나 아니면 VDI나 이런 환경에서 돌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리에이터, 봇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툴을 이제 봇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웹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 컨트롤룸 이제 URL을 접속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작업을 만들고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한 결과는 저 컨트롤룸에 저장이 되어 있고요. 봇 러너라고 하는 PC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저 봇 러너에서도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 저희는 어텐디드 봇 러너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으면 언어텐디드 봇 러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을 지금 당장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만들고 컨트롤룸에서 그 부분들을 관리를 하며 러너를 통해서 RPA가 작동이 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3가지 정도의 이제 부분들을 이제 배우실 수 있었는데요. RPA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복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소프트 로봇이다 라고 배우셨고요. 그리고 RPA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프로세스를 빠르고 실수 없고 일관적이고 빠른 확장성을 통해서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RPA를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RPA가 어떤 모듈들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컨트롤룸이 중앙에 있고 봇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게 되면 러너나 뭐 언어텐디드던 어텐디드건 러너, 봇 러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만들어진 봇을 돌릴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RPA에 대한 소개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